안녕하세요. 저 시댁은 도대체 왜 저럴까? 이상한 시댁의 정신세계를 파헤치고 있는 삐딱뷰입니다. 단잠을 자고 있는 민사린을 깨우는 알람소리. 오늘은 중요한 미팅 때문에 일찍 출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뒤늦게 잠에서 깨는 무구형. 표정이 완전히 스크림이죠. 사진 가져다 비교해보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나저나 마탱이 간 남편을 너무나도 잘 소화해내고 있는 권율 배우. 진짜 대단합니다. 애매하게 좋은 남편이죠. 무구형이 빨리 준비해서 태워다 준다고 하는데 사린이는 괜찮다고 지하철 타고 가면 된다고 거절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있는 얼핏 보면 괜찮은 부부. 구두와 단화 중 사린이의 선택은 단화. 남편의 뜻을 존중해서 임산부는 단화. 열차가 들어온다는 안내방송. 모두가 급히 뛰는데 사린이도 뛰다가 불쌍한 임산부지.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급해도 뛰지 않습니다. 지하철. 시간은 늦었고 허리는 아픈데 입덧 중인 살인인의 코끝을 찌르는 심각한 김밥 냄새. 행여나 토할까 모두가 살인을 쳐다보는데 정작 김밥 총각은 쌩깝니다. 내가 범인이니 그냥 모른 척하자. 현실 고증 디테일이죠. 살인이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냥 역한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저기서 힘들게 참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김밥 총각도 김밥이 고팠겠죠. 험난한 지하철 거쳐 출근을 하긴 했는데 역시나 지각을 해버렸네요. 대단히 못마땅한 부장님. 이번에는 첫째 며느리의 회사로 가볼까요? 서로 간에 굉장히 품격있고 예의를 갖춘 대화톤. 그것은 곧 아주 중요한 업무 미팅이라는 얘기죠.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인터뷰 녹음을 하는데 하필 그때 걸려오는 시어머니의 전화. 양해를 구하고 거절을 누르니 또다시 걸려오는 전화. 저 시어머니 겁나게 눈치 없습니다. 눈치껏 좀 이따 하셔도 되는데 본인이 한가한 시간이니 모두가 그런 줄 압니다.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는데 한우 얘기, 장조림 얘기, 불고기 얘기, 콩나물꾼 얘기. 물론 먹는 문제 아주 중요하죠. 그렇지만 시어머니의 얘기는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첫째 며느리가 중요한 업무 중이라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개섭섭. 본인이 섭섭할 일이 아닙니다. 며느리는 당연히 회사에 있는 시간. 전화기 전에 문자를 넣어주는 배려는 어땠을까요? 길게도 필요 없고 딱 8글자면 됩니다. 시간 될 때 전화해줘. 며느리가 저 회사의 사장도 아닌데 먼저 끊었다고 뭐라 하시는 시어머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그 시각 무구형은 뭐하고 있을까요? 바지락 칼국수. 술 마신 다음날 죽은 자도 되살린다는 바지락 칼국수. 그런데 웬일로 잘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살인이가 입덧을 시작한 뒤로 자기도 입맛이 없어졌다는 무구형. 다행이라는 선배의 한마디. 아내는 입덧하고 있는데 남편만 입맛 돌면 그것보다 눈치 보이는 게 없다는 얘기. 신나서 이어지는 선배의 추가 조언. 그러다가도 푸드파이터처럼 갑자기 마구 먹는 게 임산부다. 기분은 너무나도 예민해서 냉탕과 온탕을 미친듯이 왔다 갔다 한다. 그때 아내의 심기를 건드리면 그건 평생 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 얘기를 들은 무구형은 생각 없는 거 뻔히 다 아는데 뭔가 생각에 잠긴 척을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바지락 칼국수 먹으면서 둘 다 김치는 건드리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실 고증 부족. 우여곡절 끝에 미팅 잘 마치고 돌아가는 회사 사람들. 팀장님의 차에 모두가 같이 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장님 뒤에 민살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에이스 침대 안마의자 넘어가듯이 시트를 최선을 다해 270도 제껴버립니다. 무릎에 닿을락말락 너무 불편한 민살인. 그것도 문제인데 부장님의 저 휑한 이마에 내리쬐는 직사광선 햇빛까지 반사광 눈뽕같이 제대로 맞고 결국 자리를 옮겨버리는 민살인. 부장님 지금도 충분히 민폐인데 프로젝트 매니저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라고 돌직구까지 던집니다. 살인이가 지각 한 번 했다고 무슨 건수 잡았다는 듯이 그러는 겁니다. 본인은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늦지막히 출근하는 게 적지 않았던 부장님이지요. 이것은 내로남불, 상사의 부당한 제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다고 말을 하는 민살인. 결국 팀장님이 살인이 쉴드까지 쳐주며 일단 이 위기는 넘어갑니다. 민살인 완전히 울 것 같네. 귀여운 빨래집게 헤어스타일 해놓고 울상이니 보면서도 안타깝습니다. 임신한 게 엊그제 같은데 폭삭 늙어버린 듯한 민살인. 오늘 시어머니 전화가 풍년이네. 무구형 한 통의 전화를 받는데 당연히 어머니.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불고기로 아들을 유혹합니다. 불고기 소식에 눈이 번뜩 뜨이는 무구형. 이어지는 다음 장면. 함께 먹었다면 저것은 반치. 한 젓가락이 엄청난 양의 불고기를 마구 집어먹는 무구형. 아들이 잘 먹으니 당연히 흐뭇한 어머니. 왜 이렇게 말랐어? 불고기 집에 싸가지고 가. 무구형이 냄새에 예민한 살인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 걔는 입덧을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해. 무구형 특유의 극적 나오죠. 맹한 상태로 뒷머리 극적. 피도 안 섞인 팀장님은 회사에서 살인이 챙겨주는데 저 순진무구 무구형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대신해서 어머니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들 걱정되는 마음은 100번 이해하지만 입덧하는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못 먹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바지락 칼국수 지가 안 먹었습니다. 또 저거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입덧하는 며느리를 먼저 챙겨야지. 아들 살 조금 빠졌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보다 며느리를 챙기고 장모님은 내 딸보다 사위를 더 챙기면 둘이 싸움 좀 하라고 해도 안 싸우고 고부 갈등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부부. 그런데 대부분 반대로 합니다. 그냥 자기 자식이 최고. 본인도 임신을 3번이나 해보셨으면서 왜 임산부 며느리를 임신 요괴처럼 취급하는지 모르겠네. 첫째 며느리 집. 시터가 갑자기 그만둔 이후로 이 집 아이를 시어머님이 지금까지 봐주고 있습니다. 안 봐도 그림이 그려지시죠. 온갖 생색의 잔소리, 육아 간섭. 꽤나 심사숙고해서 남편한테 어렵게 말을 꺼내네요. 이제 어머니 말고 어린이집에 맡기자. 그 말을 들은 남편 심표 없이 바로 버럭합니다. 말도 못하는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자는 거예요? 여자는 더더욱 버럭버럭. 시어머니 때문에 당신 불편한 거 싫어서 그렇게 하자고. 절대 안 돼. 이번에는 양보 못해. 어린이집에 좀 맡기면 어떻습니까? 어머니 때보다 불안한 그대의 마음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아내가 겁나게 불편하다는데 너무 절벽에 확고한 남편 때문에 어렵게 말 꺼낸 아내는 심남 플러스 좌절. 민살이 임신한 이후로 죄송할 일이 엄청 많네요. 자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늘어난 팀장님께 죄송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살인이를 응원해주는 팀장님. 여기까지는 훈훈한데 문제 시어머니 전화가 걸려옵니다. 요새 이따 때문에 힘들다며 웬일로 정상적인 시적 이곳은 며느리 걱정? 역시나 그럴 리가 없지요. 며느리 걱정은 딱 한 줄, 두세 배나 긴 아들 걱정이 이어집니다. 구영이 좀 먹여. 네 눈치 보느라 못 먹어서 살이 너무 많이 빠졌더라. 대단합니다. 어떻게 며느리한테 저런 애가 다이렉트로 필터링도 안 거치고 바로 나갈 수가 있죠. 결국 또다시 죄송하다고 말하는 민살이. 민살인 당하지만 말고 한마디 아니 두세 마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께 올리. 여기가 무슨 아버지 탕감도 아니고 아들 밥 차리는 기계를 고용한 것도 아니고 똑같이 맞벌이 나는 임산부라 두세 배로 더 힘든데 내가 무슨 당신 아들을 잡아먹는 것처럼 얘기하시오. 그리고 두 분 사랑의 결실. 두 남편 나한테 올 때 개념과 뇌는 빼놓고 왔던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많은 걸 바라는 거요. 너무 당하기만 하니 제발 한마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살이는 그래도 됩니다. 겁나게 우울한 민살이. 무거운 몸 이끌고 퇴근했는데 남편의 협찬받은 가습기 시청자들한테 알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뭐냐 그래 광고는 해야지 하는 민살인의 표정. 피고안이 이제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멈춰 세우는 무구형. 보여줄 게 있다고 합니다. 두뇌 자극 태교 동화. 자기한테 필요해서 사온 것 같네요. 그런데 자기가 아니라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지금 읽어주겠다고 합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굳이 지금 말이죠. 이렇게 보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는 분명한데 어딘가 모르게 나서 12개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무구형은 뱃속의 태아와 임산부 민살인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태아를 품은 엄마가 편해 아이한테도 좋은 건데 너무 쉬워서 남녀노소 다 알만한 그것을 무구형은 전혀 모릅니다. 결국 이제 한계치에 임박한 민살이 초점 없는 눈빛으로 무구형에게 말합니다. 나중에 하자고 했잖아. 나 피곤하다고. 무구형 급당황. 터벅터벅 쓸쓸히 들어가는 민살이. 아무도 자기를 이해하고 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 포함 남편의 가족들이 전부 하나같이 다 똑같죠. 100번 양보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렇다 쳐도 최후의 방어선이 돼줘야 될 남편인데 보고 있으면 그냥 속만 터집니다. 그나마 이번 편은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지나가나 지지나가나까지 보면 무구형 진짜 장난 아닙니다. 뇌 없습니다. 완벽한 찐따 남편을 소화해내고 있는 권율 배우는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모든 비난은 무구형을 향한 것입니다. 착해 빠진 민살이 모진 말을 한 게 신경 쓰였는지 자기 전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진짜 말하긴 말랐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약하고 착한 며느라기의 모습과 함께 이번 화가 끝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